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50단원, 49단원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 요건과 이미 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9단원은 피부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양요건과 관련되어서 형제 자매로서 부양요건을 갖춘 사람의 범위를 최근 입법을 통해서 많이 좁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좁히게 되면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생각한 그런 입법이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 앞쪽에 이 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세히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히려 뒤에 법령 내용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세 요건과 관련돼서 정리해 놨는데요. 핵심적으로 보면 형제자매의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법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보법 5조에 보면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는 있을 수 없죠.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부양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이 보건복지부령, 그러니까 신규칙으로 정한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배우자, 존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형제, 자매를 부양요건과 관련돼서 이 네 가지의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존, 비형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시행규칙,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 내용 한번 보시죠.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은 좀 전에 법률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 자격변동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의 취직에서 90일 내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100일 되는 시점에 가입을 해버리면 입사일부터 100일 되는 시점까지의 그 피부양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역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부양요건 관련돼서는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거와 비동거로 나누는데요. 이제 동거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부양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발췌를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이 표를 보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내가 직장 다니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관련된 거, 재혼한 배우자, 재혼한 부모, 그러니까 계부나 계모도 이제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하고 있으면 쉽게 인정되는 거고요. 이제 동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으면 쉽게 인정되는 거,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는 비동거 상황이라도 부모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부양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취직논하고 있는, 예컨대 25살 되는 이제 동생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는지, 예컨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혼으로 결혼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에, 그러니까 본인 외의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케이스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 해당자가 피부양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요건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2배 사근 연기라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합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인 3,400만원 이하의 요건이 되었다 치면 다시 나번을 보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소득은 아시죠? 그런데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여성분이 취직을 했고 남편은 수입이 없는 상태, 거의 없는 상태인데 지역가입자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예전에 이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올려놓은 상태로 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 표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제 50단원은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때 보통 보험료가 많이 오르니까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36개월 동안 옛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된 금액을 보고 예전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하고 비교해서 적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고요. 아울러 지역가입자일 때는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내용도 체크를 했다가 알려주면 근로자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점수를 부과해서 그 점수당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지역근보료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뭐 그리 어려운 제도는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을 대충 드렸기 때문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에서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인 사람이고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이제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이 2개월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직장가입자로서 내던 보험료랑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된 보험료를 비교해서 본인이 낮은 것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퇴사 18개월 전부터 퇴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유지가 되었고요. 퇴사 이후에 보험료가 고지가 되면 이제 고지 후 2개월 요 사이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용을 미리 알면 좋겠죠. 뭐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고지된 금액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근보법 69조의 내용이 있는데요.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하한 금액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험료 부과 점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점수가 있거든요. 뒤에 이제 별표를 보시겠는데 81점에서 최대 32,372점 이 점수에 2021년 기준으로는 201.5를 곱하면
여기에 이제 그 해당 보험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이 내용은 건강보험법 72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이런 내용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가서 시행령 42조를 보면 다시 별표사에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행령 별표사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책 이 해당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소득이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직장가입자의 그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조문을 제가 책을 쓰면서 조금 착각을 해서 349쪽에서 350쪽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소득 점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예를 들었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X표를 좀 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X표를 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보법 72조, 여기는 이제 71조 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관련된 것은 71조 기준인데요.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은 근보법 72조에서 별표 4로 가는 이 행로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별표 4 보겠습니다. 별표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소득과 관련해서요, 소득은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돼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득 금액의 그 구간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최고 점수가 이렇게 32,372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산도 보면 2배사건, 뭐 연기 이렇게 해서 재산이 있죠. 그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구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동차 점수가 제일 작죠. 여기 보시면 뭐 배기량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따라가서 보시면 이제 해당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를 합한 다음에 2001년도 기준에 해당 금액 201.5원 곱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지역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9단원과 50단원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